일단은 하나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했던 계약직에 대한 모든 내용은 파견 계약과 자체 계약이 상관없는 그냥 전체를 통틀은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들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취준생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 좀 많이 써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혹시 파견 계약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체 계약직이 물론 더 좋겠지만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대부분 일정 경력을 요구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생 신입인 저에게 파견 계약직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견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 쌓기,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또한 파견직을 향한 정규직 직원들의 차별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미리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했던 계약직에 대한 모든 내용은 파견 계약과 자체 계약이 상관없는 그냥 전체를 통틀은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파견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과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런 카더라도 있었어요. 자체 계약은 괜찮은데 파견 계약은 안 된다. 또 이런 얘기 한참 돌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파견 계약직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쓰는 소속 기업이 근무하게 될 회사가 아니라 계약을 하는 그 도급 계약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받든 내가 근무한 회사의 그 이력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 소속된 회사의 이력으로 찍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디즈니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했어요. 혹은 구글에서 업무를 해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력서에는 구글이나 디즈니에 대한 업무 이력을 쓰는데 나중에 그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더니 구글이나 뭐 레고나 디즈니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이거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니면 이제 이런 도급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계약직을 고용해서 그 회사로 보내는 에이전시들에서 이력이 발급이 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를 알고 이 회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명서나 이런 것들 경력 증명을 발급을 할 때 실제 근무한 회사도 찍히고 계약한 회사도 찍히게끔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그 계약직들은 자체 계약직이 거의 없어요.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헤드카운트에 포함이 돼요. 그 계속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헤드카운트의 개념에서 헤드카운트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한국에서 채용의 인원을 늘릴 수 없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계약직을 쓰는 건데 사실상 자체 계약직을 쓰면 헤드카운트 수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계약직을 채용을 더 하는 것보다 파견 계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의 편안함.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자체 계약직을 두고 이 사람들의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파견 회사에서 한 번에 이걸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외국계 기업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한국에서의 자잘하고 소소한 업무들을 그 아예 도급 계약 회사들에게 다 넘겨버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계약직이 지금 거의 다 파견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자체 계약직이고 파견 계약직이고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또 외국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접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업무하셨네요? 아, 네. 뭐 그만두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계약이 종료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면접이 깔끔하게 딱 거기서 끝나지 자체 계약이었냐 아니면 파견 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직무 경험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계약직을 가시는 건 파견이고 자체고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야 되는 문제지 계약이 어디로 이루어지냐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견직을 향한 정규직 직원들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보이지 않게 사실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아예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모르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계약이 되어 있고 정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아니면 가차장급 이상만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니어급들이 전부 다 계약이거나 그래서 차별적인 부분들이 보일 수가 없는 조직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계급제 사회처럼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까발리기엔 제가 너무 공격이 무섭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기업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기업은 같이 밥도 안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프라이빗한 회의다라고 해서 그 정규직들끼리만 들어가서 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 파티였고 케이크 한 조각 안 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서 되게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스모를 견디시면 네, 또 좋은 날들이 펼쳐질 테니 네,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시고 생각이 안 드실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이게 막상 일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데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서 차별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계약이나 뭐 정규나 자체 계약이고 파견 계약이고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직무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배워야 될 것, 그 다음에 경험을 해봐야 될 것, 내 이력서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좀 업무를 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이 회원들처럼 정말 좋은 기업에서 다 정규직이 되고 연차가 높아져서 높은 분들이 되시는 커리어 개발이 좀 잘 돼서 성공하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